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최근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떨어지면서 이 주주님들이 속상한 부분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과연 끝났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왜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좀 강조드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황양행이 최근 주가가 떨어졌던 요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유황양행이 최근에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유한양행의 제품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유한양행이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요인이 바로 유한양행을 앞둔 이제 매출 위조 노리는 유한양행 렉나자 상업화 걸림돌 없나 이 이슈와 유한양행 조류약 소송 결국 대법으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현재 주가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렉나자 같은 경우 국내 허가 이후 죄송합니다. 출시가 완료된 약인데도 이 글로벌 3상을 임상 중인데도 이 마일스톤 수치가 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류약 같은 경우 이제 남성 조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이 소송 전에 휘말리면서 일부 패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현재 이 비뇨 이 생식기 약 가운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만 공급하고 있지 조루증 치료제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좀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됐지만 현재 유한양이 최근 주가가 올랐던 요인은 이 두 가지 여기에 대한 요인보다 이 렉나자 비중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외국인 그리고 기가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마저 지속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한양행도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됐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기대감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아스코가 이 31일 날 개최되는 만큼 여기서 주가가 밀리는지 아니면 다시 서서히 우상향하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아스코가 또 기대가 되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한양의 이 렉나자가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됐다라는 부분이겠죠. 베스트 아스코 같은 경우 이제 할로자임 이 기술 적용된 피하 주사 제형의 이 아민바티남과 그리고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이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좀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베스트 아스코에 선정됐다는 게 이 기대감이 추후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올해의 아스코 중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이라이트로 좀 이제 내비추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추후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유한여행 같은 경우 최근 이 아민바티나 IV 67%에서 그리고 SC 16%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 봤을 때 50%가 넘는 이 부작용 비율 감소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경구제와 SC의 환자 편의성 시너지 효과까지 좀 입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번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은 이제 아미반티남과 이 레이저틴의 병용요법 임상 같은 경우 이 피하 주사가 이 베스트에 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혈관 주사 대비 개선도나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에서 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 항암제 시장은 특히 이 피하 주사가 혈관 주사 대비 부작용도 굉장히 낮고 유연성이 증가한다면 이 시밀러 진입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후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이 유한양의 레이저 테닉 같은 경우 이 시밀러 진입의 어려운 방면에 있어서 좀 더 크게 점유율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우리가 이번 아스코에서는 물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6월달, 빠르면 6월달이고 늦으면 이제 8월달에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따라 이 유한양의 주가 움직임도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좀 이제 다른 이런 주식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HLB 측에서 우리가 임상 3상 정말 많이 기대했지만 결국에 이제 CRL 발행이 났죠. 이런 부분에서 유한양행 또한 이 바이오 기업인 만큼 또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큰 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이 기대감이 좀 소폭 꺾여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의 수급도 좀 많이 이탈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좀 걱정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소되는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유망양행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좀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유한양행의 마그네슘 영양제인 이 마그비 스피드가 2020년에 이제 처음 딱 선보이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고 이 마그네슘 영양제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80만 병이 판매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5초에 한 병씩 팔린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소비자의 신뢰도와 제품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 또한 이 마그비 스피드의 영향력으로 이 유황양행에 좀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2분기 실적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추후 6월이나 8월 달에 공개될 이 데이터에 있어서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가를 같이 본다 하면은 유황양행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구간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보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HLB가 최근에 CR에 불발이 났지만 뭐 이제 항서제약 측에서 31일 날 또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HLB가 유한양에 좀 두 기업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HLB가 최근에 좀 거래 대금이 또 많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수급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 유한양행 주가도 큰 폭으로 좀 올라가게 가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6월이나 8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31일 날 이 HLB 측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을 나오게 될 경우 유한양행으로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왜냐? 이 암 관련해서 FDA 임상 3상은 이제 아직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기대감이 다시 수급과 함께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급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또 2차적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함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121선에서 받쳐주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2차 지지라인으로 이 구간인 매물대를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또 장기 평선 241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만큼 좀 안전하게 잘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수급이 함께 나와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HLB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또 큰 힘을 받고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유한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